아, 역시 토크 감별사 오늘 깰 새가 없네. 선생님 저다 알아요 저거. 174페이지 전후 처리. 3이요? 자, 전후 처리 과정은 요건 한국사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잘 어차피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첫 번째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그다음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얄타, 그리고 포츠담,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죠. 카이로 회담에서는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먼저 가장 처음 언급을 하게 됐는데 그 주요한 내용이 한국을 독립을 시키는데 언제? 적당한 시기에 최초로 처음 언급을 하고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라고 한 내용이 나오죠. 얄타 회담은 얄타 회담에서는 이제 이탈리아 항복한 이후에 얄타 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독일이 패망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 대해서는 그게 언급이 없었으나 어쨌든 신탁 통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죠. 자, 그 다음은 독일도 항복했어. 독일 항복한 이후에 일본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쟁 후의 결과를 위해서 협의한 내용이 포츠담 회담이죠. 포츠담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토 안에 한반도가 빠짐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확실하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과 동시에 다시는 이제 사회적인 이런 전지구적인 어떤 전쟁에 빠지지 않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연합을 만들게 되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본의 전범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결국은 큰 벌을 받지 않고 물론 풀려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의 새로운 국제, 즉 이제 신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 헌법에는 일제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평화헌법이라고 불린 이유는 밑에 있는 일본국 헌법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구조를 보면 압니다. 첫 번째, 구조 1.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전쟁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죠? 국가 교전권 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전력 보유 금지. 이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 교전권 포기에 대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평화 헌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력 보유 금지. 자, 일본은 원래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이 났죠. 그리고 이때 미군정이 진행이 되다가 1951년이 되면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결국 일본이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한 번의 내용을 처리하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한 내용은 179페이지에 나옵니다. 179페이지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이 상황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이 아주 극도로 축소가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에 보면 참가국, 비참가국 쭉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그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전쟁 책임과 피해국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다. 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패전국들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다. 세 가지지. 세 번째는 공산 국가들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의 문제. 이 문제가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남긴 한계입니다. 피해국이 우리 같이 불참, 초대를 안 했어. 세 번째는 이제 공산 국가들이 비서명, 서명 거부. 자, 이러한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자, 일단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 이러한 결과를 계속 이제 보면서 미국은 일본을 이 동아시아에서 자유진영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로서의 역할,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죠. 그걸 위해서 하게 된 결과가 미일 안보 조약의 체결입니다.
그래서 미일 안보 조약의 체결까지 이게 당시 동아시아 전쟁 이후의 내용이죠. 중국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당시 아주 내부적인 변화가 이념적 대립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는 냉전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이념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이었고 그 안에서도 국공내전이 펼쳐집니다. 자, 이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 결과 누가 이겼어? 공산당이 이기죠. 그래서 국민당은 대만으로 피신을 떠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나 된 중국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니까 일본에다가 미국이 이 반공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넘겨봅시다.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교과서상에 보면은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전쟁이 시작이 됐겠죠. 자, 이렇게 된 배경 생각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련이 뭘 했어? 핵을 가지게 되었고요. 중국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들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에치슬라인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뭐 한국전쟁의 결과는 결국은 이제 휴전 상태,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의 여러 변화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군사 조약, 군사 동맹을 맺게 되죠. 미일 안보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호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자, 대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의 위상이 일단 커지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발언권이 커지게 되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정치 통합이 기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이 보면은 다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 자, 뭐냐면은 일단은 외교적인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었다. 미일 군사동맹을 맺은 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위상을 확인하게 된 거. 대만은 미국의 인정을 받게 된 거. 자, 이러한 이게 외교적인 특징이죠. 외교적인 특징. 그 외에도 국내적인 문제들은 일본 같은 경제적으로는 경제 호황을 받게 한 거. 중국의 국내적 정치 통합을 갖게 한 거. 이거는 이제 국내의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게 된 계기는 원래 남베트남 정부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하는 베트콩의 내전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에 미국이 참전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참전하게 된 계기는 통킹만 사건입니다. 이 통킹만 사건은 미군 전함을 어뢰로 공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미군이 참전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조작으로 밝혀지죠. 자, 그래서 전선이 지금 막 여러 곳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1968년이 되면은 구정 대공세를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남베트남과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이걸 보고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 더 이상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남의 전쟁에 왜 자꾸 끼어드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반전 운동이 진행되면서 내부적으로 결국 전쟁을 반대를 하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 닉슨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이 닉슨 독트린의 중요한 내용은 동아시아에서 이념적 대립, 즉 내전에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군사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철수하기로 하고 파리 평화 협정을 맺어서 미국은 철수하게 됩니다. 미국이 떠나고서 베트남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 결국은 민족해방전선이 이기게 되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북베트남과 합쳐진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게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동아시아 전후 처리 문제는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국 비참가국이 나오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 책임과 피해국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피해국들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다 두 번째,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조약 서명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결과죠. 어쨌든 일본은 여러 동아시아의 국가들과 다시 국교를 맺게 되는데 우리하고 맺었던 조약이 교과서에 2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는 포함해서 총 3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일 기본 조약. 이전에 맺었던 모든 조약은 무효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것은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양국이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피해 배상에 대한 문제다.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자, 그래서 피해 배상을 하는데 총 8억 달러 정도의 수준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이 합의가 되죠. 세 번째가 또 뭐 있어? 이 한일 어업 협정의 내용은 독도와 그 주변 지역을 공동구역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 해결하지 못한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한일 기본조약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어업 협정 이 내용이 세 가지가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일본과의 국교가 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넘겨봅시다. 180페이지. 자, 이거 미국과 중국입니다. 냉전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완화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냉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미국 처음에 이 탁구 대표단을 이제 수행하면서부터 닉슨이 중국 방문하고 그리고 미중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그래서 결국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결국은 동아시아의 여러 대립 관계가 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